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남 베드로병원에서 신경외과 전문의로서 척추를 담당하고 있는 윤강준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인체 관절이 영원히 쓸 수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불행히도 사람들은 유효기간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척추의 관절은 우리 몸의 가운데 있는 중심을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모든 체중과 모든 운동, 작업 환경, 이런 환경에서 지탱해주는 힘이 되기 때문에 다른 장기보다도 빨리 마모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소한 충격이나 잘못된 습관에 의해서 디스크가 튀어나오게 되고, 또한 튀어나온 디스크가 신경을 눌러서 허리가 아프면서 다리가 저리는 증상이 나이가 들면서 자주 발생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통계에 의하면 100명 중에 약 85명 정도가 일생을 살면서 허리가 아파온다고 합니다. 그만큼 허리의 질병은 우리의 삶과 너무나도 밀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치료는 아주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수술적인 방법과 또 넓게는 망가진 디스크를 바꿔주는 인공 디스크 치환술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망가진 디스크를 바꿔주는 치료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본 자료는 저희가 신경외과 학회에 발표했던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허리가 아플 때에는 척추의 앞부분에 있는 관절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치료를 할 것인가 고민하게 되죠. 대부분의 디스크 환자들은 만성으로 또는 재발된 디스크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잔병이 있다면 정말 생각하기도 어렵겠죠. 삶의 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경우에 결국은 수술을 할 것인가, 계속해서 보존적인 치료를 할 것인가에 고민하게 되겠습니다. 저희 병원은 1999년부터 지금까지 약 3,000여의 케이스에 대해서 인공디스크 치환술을 시행해 왔습니다. 저희가 사용했던 인공디스크의 타입은 크게 뼈를 가르고 하는 타입과 그렇지 않으면 뼈와 뼈 사이에 안착시키는 타입,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타입이 현존에 개발되어 있는 허리에 사용되는 인공디스크의 모습입니다. 실제로 환자에게 사용되었던 인공디스크 실내입니다. 한 곳을 한 사람과 두 곳을 한 사람, 그리고 세 곳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목 디스크에도 인공디스크가 유용하게 사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용된 경우입니다. 다른 인공디스크를 조합으로 해서 사용한 경우입니다. 환자에게 5년간 추적 검사한 것을 저희는 통계를 조사했습니다. 인공디스크가 나오기 전에는 환자에게 이렇게 뼈를 고정하는 수술이 이루어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경우에 시간이 지났으면 뼈와 뼈 사이의 간격이 다시 좁아지는 단점이 있었고, 인공디스크 치환술은 결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디스크의 간격이 잘 유지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디스크의 간격을 평가해 보면 인접 부위,
뼈와 수술한 부위와 그 인접 부위에 신경이 나가는 구멍이 얼마나 변화가 되는지도 체크를 해봤습니다. 대체로 5년 정도를 추적해 본 결과 환자가 원래 있던 직업으로 돌아갈 수 있는 확률과 또한 통증의 지수는 현격하게 정상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환자의 예를 들어보면 뼈와 뼈 사이의 간격이 많이 좁아져 있으며 이곳에 물렁뼈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기존의 방법은 디스크를 제거한 다음에 융합수술이 이루어질 수가 있지만 저희는 인공디스크 치환술을 적극 권하였습니다. 이러한 인공디스크 치환술을 했을 때 성공률은 저희 통계에 의하면 약 87%의 성공률을 볼 수가 있었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수술한 부위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에 인접 부위 증후군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곳을 수술했다고 하면 3번과 4번을 수술했다고 하면 인접 부위 즉 2번과 3번, 4번과 5번 사이에 퇴행이 온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과거의 수술에 의하면 융합수술을 하게 되면 인접 부위가 당연히 힘의 전달에 차단이 되기 때문에 인접 부위 증후군으로 인해서 1년 내지 2, 3년 후에는 재차 수술을 하는 불운한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공디스크는 뼈와 뼈 사이의 간격을 잘 유지해 주는 것은 물론이거든요. 운동성, 즉 유연하게 움직임을 보여주기 때문에 환자분이 편안하게 생활에 적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혹자는 이러한 수술을 어떻게 할까 물어봅니다. 여러분, 허리가 아픈데 병원에 갔더니 배로 수술한다고 합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수술은 허리가 아프지만 허리를 수술하는 것이 아니고 배를 통해서 망가진 디스크를 제거한 다음 그곳에 인공 디스크를 집어넣는 비교적 숙련된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좀 더 고급화된 기술이 필요한 수술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저에게 묻습니다. 저희가 약 3,000회 이상의 수술을 해오는 과정에서 장이 밖으로 나오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장이 나오게 되면 수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사람의 옷이 겉옷과 중간옷, 속옷이 있듯이 우리의 인체도 겉과 중간과 속이 구분되어 있는 막이 있습니다. 그 막을 잘 통해서 들어가면 안전하게 척추를 만나게 되고 이 척추의 망가진 부분만을 제거한 다음에 인공 디스크를 집어넣게 되어 있죠. 이렇게 인공 디스크를 집어넣으면서 자세히 보지만 뼈와 뼈 사이에 망가진 디스크만을 우리가 제거를 한 것이지 주변의 뼈에는 전혀 손상을 주지 않기 때문에 더더구나 허리 뒤에 있는 근육을 보존하기 때문에 이것은 재활도 빠르고 후유증도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허리 수술했을 때 가장 두려운 것이 두 가지입니다. 신경이 손상될 것과 두 번째는 재발의 위험성입니다. 그러나 인공디스크는 신경을 거치지 않고 즉 배를 통해서 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신경 손상의 위험성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더더구나 망가진 디스크를 다 제거했기 때문에 디스크의 재발은 오지 않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가
인공 디스크 수술의 커다란 좋은 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혹자는 얘기합니다. 이 인공 디스크 과연 수명이 얼마나 될까요? 하고 묻습니다. 우리가 사실 무릎 관절은 10년에서 15년 되면 수명이 다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연구에 의하면 인공 디스크의 수명은 약 75년에서 8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1999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약 18년에 걸쳐서 해왔지만 디스크의 간격이 닳아져서 재수술한 경우는 여태껏 한 건도 없는 것이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허리가 아프다고 했을 때 나는 또는 어디에 가면 무조건 비수술로 치료할 수 있다. 또 누구는 다 수술해야 된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한다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허리의 통증은 정말 흑백 논리로 치료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비수술, 무조건 수술 이것이 아니고 전문의들이 여럿이 모여서 충분히 상의를 한 다음 또 충분히 보존적인 테스트와 운동 검사를 한 다음에 정확한 사람을 잡아서 정확하게 인공 디스크 수술을 한다면 보시다시피 인공 디스크의 성공률은 90%에 육박하는 더 좋은 점은 재발하지 않는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도 디스크의 퇴행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인체에서 가장 퇴행이 된다는 인체 조직은 첫째, 눈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허리 디스크라고 합니다. 그만큼 많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저 역시도 부지런히 일하고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저도 디스크에 퇴행이 왔었고 그 퇴행으로 인해서 약 1년에 걸쳐서 보존적 치료를 해오다가 결국은 저도 수술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인공 디스크 치환술이죠. 왜 제가 저에게 인공 디스크 치환술을 했냐면 그만큼 저의 경험으로 봤을 때 수술 시의 안정성 또 신경의 후유증 재발의 위험성 이런 것을 고려해 본다면 저는 제가 좀 더 건강할 때 정확한 치료를 받음으로써 경제활동도 열심히 할 수 있고 또 제가 좋아하는 등산과 걷기 또 수영 등을 할 수 있어서 저는 인공 디스크 치환술을 제 스스로에게 권했고 지금 수술 받은 지 약 5년이 지났지만 아주 행복한 상태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했겠습니까? 여러분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정말 삶의 질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 베드로병원 신경외과 윤강준입니다. 감사합니다.